안녕하세요, 강태입니다. 오늘은 연애할 때 지쳐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류의 글들은 댓글이 하나가 아니라 유튜브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질문 같아요. 보통은 여기서 이런 말을 더 덧붙여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아니라는 걸 아는데 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튼 핵심이 이거였어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제가 대답을 빨리 해드릴 수도 있었지만 바로 안 했던 이유는 이미 자기 자신이 답을 알고 있고 듣고 싶은 말도 정해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준점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지쳐하는 이유가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체로 이런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허한 연애를 하고 있을 확률이 있어요. 즉 헌신밖에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공허한 거야. 열정은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열정은 실제로 원동력이 되니까 콩깍지가 씌어있을 때는 훨씬 안 힘들잖아. 근데 이게 과한 헌신과 합치게 되면 상대한테 지속적으로 주기만 하는 연애가 되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상대가 정말 거기에 감동하고 고마워해서 상대도 나한테 열정이 생기고 헌신이 생기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좋은 관계잖아. 내가 주고 너가 주고 이런 거를 떠나서 둘 다 사랑한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근데 보통 저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저게 매력적으로 비춰져서 상대가 나한테 더 잘해주게 되기보다는 그 행동들이 당연시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헌신이란 것도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상대방 반응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래 정말 잘해주는 타입이라면 사실 이것은 연애할 때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내 습성인데 그 사람을 아예 안 보고 칼같이 끊어내는 게 아니면 연인이라는 관계에 속해 있을 때 감정이 그런 쪽으로 계속 가니까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끊어내는 게 좋은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잘해주는 타입이라면 상대방 반응을 잘 살펴야 해요. 그 중에서 당연히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그 속내가 비치는 사람, 선을 계속해서 넘는 사람,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하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그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잘해주는 내 자신의 감정도 보살펴줘야지.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에 내가 사랑하니까 이걸 다 이해해줘야지. 이런 건 좋지 않아요. 나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이러는데 그 감정을 상대가 뭉갠다면은 그 경우는 저는 깊게 고민해보고 미래에도 자기 자신의 감정 소모만 심할 것 같으면 그땐 놓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걸 보는 눈을 가져야 중간중간 판단이 되거든요. 내가 잘해주는 타입이라면 원래 잘해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밸런스 맞게 알아서 조절을 잘 해요. 과하지 않게. 오히려 그 사람 개인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끊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잘해주는 타입의 성향인 사람을 배타적으로 만드는 안 좋은 조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급진적인 것은 안 좋을 확률이 매우 높죠. 실제로 누가 나한테 먼저 잘해주면은 보편적으로는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내 타입이 너무 아니면 그런 경우면 예외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잖아. 기분이 좋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고유 특성을 없애버리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고쳐야 될 문제일 경우가 있어요. 지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재미가 없어서 상대가 내 원하는 것에 끼워 맞춰주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만 다음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뭔가 두렵고 대안도 없으니 헤어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적정선에서 이해 가능한 사람이라면 실제로 대부분이 이 경우에 속해 있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이 기준이 조금 과한 거지. 누가 봐도 도라이면 이미 끊어냈을 겁니다. 뭔가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못 끊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오히려 내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대 탓으로 돌리고 내 자신 문제는 합리화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같은 문제가 아주 높은 확률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건 쓰레기를 계속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거나 을의 위치로 저절로 가게 되는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시선이 원래 삐딱해서 상대의 문제점만 과하게 찾으려는 사람인 거죠. 좋지 않아요. 위에도 말했듯이 밸런스 맞추는 게 실제로 중요해요. 내가 너무 헌신하는 타입이라면 너무 믿지만 말고 비판적인 시선을 좀 키우는 게 좋죠. 그게 인간관계를 할 때 더 상황을 좋게 만들고 중도를 지키려고 시도만 하더라도 갈등이 실제로 많이 줄어요.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현명하다고 느끼고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내가 비판적이고 삐딱한 시선을 가졌다면 오히려 좋은 면모를 많이 보려고 해야 해요. 첫 번째 이야기와는 반대로 가는 거죠. 사실 그 마음이 이해는 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떤 글들을 봤을 때 또는 뭐 스토리물을 봤을 때 뭔가 비판하고 싶다는 욕구가 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건 종으로서 가진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같은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보는 족족 사고회로가 그런 쪽으로만 간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만, 사탕 발림에만 공감을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그 사람 말에 제대로 집중해보고 그 텍스트에 제대로 집중해보려고 하고 스토리물 자체에 몰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중간중간에 비판할 것만 찾지 말고. 왜 이쪽으로 조절을 하라는 거냐면, 가만히 냅둬도 안 그래도 알아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잖아. 그런 의심하고 비판하고 이런 눈들은 이미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대 면모를 전혀 못 보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양면성과 이면을 다 볼 수 있으면 더 좋잖아. 견해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과한 사람들은 그 텍스트나 말의 감정을 제대로 이입해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비판할 것만 찾지 말고. 실제로 상대방 문제점, 비판할 것만 찾다가 자기 기준이 과한지도 모르고 상대가 끼워 맞추지 못한다고 지쳐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제가 말한 거 외에도 뭐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성향을 보다 잘 파악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잘 캐치해서 중도를 지켜보려는 시도 또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좋은 쪽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